오늘은 내 연봉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분들에게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연봉 인상률에 관한 기사인데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연봉 인상률은 7.4%인데 현실은 4.4%라는 내용입니다. 이 평균 4.4%의 인상률에 7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그 중에서 연봉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을 생각하는 직장인은 42%라고 합니다. 연봉 인상률의 3분의 2 이상이 불만이 많지만 실제 이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고 있다는 인원이 절반 이하입니다. 그도 그럴 게 연봉이 3천이라면 4.4% 인상해서 132만 원을 더 받는 거고 연봉이 5천이라면 220만 원을 더 받게 되는데 100, 200씩 연봉이 올라서 언제 역대 연봉이 되고 언제 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4.4%는 평균이니까 더 낮은 데도 많고 협상은커녕 대부분 회사의 통보를 받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3, 4%만 올려주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정도로 인상률을 설정하는데 내가 느끼는 물가는 4%보다 훨씬 더 오른 것 같은데 속는 느낌이 듭니다. 집값 오르는 건 물가지수에 넣지 않으면서 물가가 4%만 올랐으니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회사에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고 연봉보다 훨씬 더 일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더 받아야겠죠. 그런데도 회사가 계속 물가 상승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만 올려주는 건 그렇게 해도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봉 인상률 산정 근거가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디지털 기술이 중요해진 시대에 인공지능 전문가나 코딩 능력자들 연봉 상승률도 4%일까요? 네이버, 카카오 모두 연봉을 더 못 올려줘서 안달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금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난 코딩하는 전공이 아닌데 내 연봉을 올리려면 지금이라도 코딩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학생이면 전공 공부하면서 코딩 공부도 해볼 만한데 내가 직장생활 5년차 대리라면 현실적으로 IT 직군으로 이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IT 전공 안 한 사람은 이제 연봉 높일 방법이 없는 걸까요? 내 전공이나 기술은 단기간에 바꿀 수 없지만 내 돈은 돈이 될 만한 곳에 그때그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잘 나갈 것 같은데 취업은 못할 것 같으면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심지어 내 돈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금, 비트코인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수록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올해 5월 5일자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간단히 줄이면 첫째, 없는 돈일수록 초반에는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둘째, 많은 양의 돈을 장기간 동안 쉽게 빌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해 부동산에 일을 시켰으면 얼마나 잘 벌었을지 볼까요? 먼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송내 주공 2단지 20평입니다. 올해 초에 2천이면 여기에 일을 시킬 수가 있었고 올 한 해에만 1억 5천을 벌었습니다. 내 연봉 상승률은 4.4%인데 아파트는 1년에 110%가 올라버립니다. 여기가 서울이나 분당이 아니고 동두천인데도 일을 아주 잘하죠. 이번에는 지방에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하프구 경동 메르빌 1차 32평입니다. 올해 초에 갭 3천이면 매입 가능했고 1년 동안 105% 상승해서 2억 3천이 올랐습니다. 1년에 2억 3천이면 회사 임원보다도 연봉이 더 세네요. 만약에 올해 동두천이나 마산에 내 돈을 일하게 시켰으면 임원 부럽지 않게 돈이 많이 불었겠죠. 심지어 5천만 원이면 두 군데 동시에 일을 시킬 수도 있었으니까 내 밑에 임원급 2명 놓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든든했겠죠. 내가 나 혼자 뼈 빠지게 벌어도 일반적으로 연봉 상승률도 낮고 임원이 될 확률도 낮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일하고 내 돈도 아파트에서 일을 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벌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지죠. 게다가 이렇게 내 돈과 같이 일하면 든든한 뒷배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에서 더 여유가 생깁니다. 벼락거지가 되면 어쩌나 이렇게 평범하게 회사 생활 하다가 집 하나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할 시간에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내 근로소득이 내 전체 소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고과나 상사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유가 있고 눈치를 안 보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과감하고 모험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근로보다 투자가 좋으니까 근로는 다 버리고 투자에 올인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투자 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후에 투자로 비중을 옮기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근로소득과 절약을 통해 종잣돈을 모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을 시킬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투자소득으로 가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모아서 일을 시켜야겠죠. 돈은 나보다도 돈을 더 잘 벌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아서 최대한 일을 시키는 게 내가 더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통한 기여가 높지만 회사 사장이나 회사 주주들이 결국 돈을 버는 이유는 회사가 망했을 때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돈을 버는 이유도 집값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스크에 비해 프리미엄이 높은 자산을 알아보는 능력이 부자에게 필요한 역량인 거겠죠. 구독자분들도 내 돈과 동업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본업을 이어가시길 바라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은 자산을 보는 눈을 길러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솔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역 전망과 예상되는 상승률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